네, 반도체, 2차 전지 이 두 대장의 강세 속에 양시장 1% 굳건히 유지하고 있고요. 어제 그렇게 매도하던 외국인 투자자들 선물에서도 매수, 현물 시장에서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7천억 원 넘게 특히 전기전자, IT 쪽 위주로 쓸어담고 있는데 이 시장 어떻게 마무리해봐야 될지 오늘 윤혜림 대표, 백대윤 FA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세 종목 들어보고요. 그리고 마감에 산다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성신양회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 좋은데 이 성신양회의 경우에는 리튬 채굴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네. 근데 사실 리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최근에 시멘트 부족으로 인해서도 성신양회에 대한 관심도 있었는데 주가를 되돌리거나 회복시키기는 어려울까요? 두 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의견 주시죠. 주가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네.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시멘트 지금 공급 이슈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조금 관심을 받는 거는 리튬 쪽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리튬 쪽으로 지금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오늘 조금 갭 하락이 조금 일어났었는데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은 요즘에는 리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상승하고 보는 시장이었는데 성신양회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단양의 시멘트 공장에서 이제 한국지질연구원이 단양에도 이제 리튬이 매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보고서와 함께 이제 단양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해명을 하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슈와 함께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리튬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생산성이나 아니면 품질 면에서 사업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견이 조금 더 지배적이고 이제 시멘트 이슈가 있긴 하지만 리튬으로 올랐던 가격을 조금 되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시멘트 이제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시멘트로서 주가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당장에서 이제 리튬 이슈만으로 주가가 회복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는 X 의견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신양회의 경우에는 또 최근에 이렇게 부각받기 전에 만약에 이슈가 나왔다면은 금세 되돌릴 수 있었겠지만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실망스러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의 회복은 좀 어려워 보인다. 두 분 의견 일치됐고요. 두 번째, 컴투스로 오랜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사실 게임주가 지난번 2차 전지 빠질 때 하루 좀 반짝 움직이고요. 다시 또 쉬고 있더라고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견 볼게요. 이번에는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라는 의견. 전 개인적으로 컴투스에 좀 많이 대여봐서 이거 신작 곧 나온다라고 했는데 안 나왔었고 더 이상 못 미룬다. 이제 정말 올해 나온다라고 했는데 또 안 나와가지고 컴투스의 주가가 연이어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었어요. 이제는 좀 기대해봐도 정말 되는 겁니까? 네, 게임주도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어려운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컴투스도 고점 대비 거의 지금 반 정도가 빠져서 아마 우리 정연 아나운서님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반 넘게 빠졌슈. 네, 그래서 이제 3월에 글로벌 출시한 신작이 지금 1개월 매출 성과가 굉장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5일 동안 300억 원 돌파했다라는 오랜만에 좋은 소식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뭐 초기 순위 하락을 감안을 해도 이제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기여할 전망이고요. 사실 이제 이게 지속될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또 최근에 매각한 SM엔터 지분의 한 차익이 약 300억 원 정도가 또 1분기에 반영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에 컴퓨터가 주가가 아쉬웠던 이유는 이제 적자 때문인데 이제 올해에 방영 예정인 드라마나 영화 한 30여 편 정도에 대한 이 제작비를 미리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미디어 사업부 부문 문제도 해결이 된다면 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본업인 게임뿐만 아니라 이런 미디어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따뜻한 봄과 함께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견조한 야구 라인업도 가지고 있어서 23년 모바일 야구 게임 순위 3,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구 관련 게임 매출도 같이 상승할 전망이어서 이제는 조금 다시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그럼에도 설득이 안 됐습니다. 어디 게임주 더 좀 좋은 이야기 해주세요. 네. 사실 게임은 신작 기대감으로 조금 오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온다 해서 딱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사람의 반응이 또 아니면은 또 맞아요. 주가가 또 하락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크래프톤이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중국 쪽으로 이제 파노 발급이 조금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마블
넷마블도 나오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모메톤 쪽도 한번 게임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된다라는 의견 또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저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컴투스에도 실망을 해봤고 크래프톤도 실망을 해봤고 그런 적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 컴투스 2분기는 기대해 볼게요. 마지막 믿고 보는 배터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의 주가 날개에 달 수 있을지 실상 다른 소부장알들이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 있는 건 좀 아쉽기도 하거든요. 두 분의 생각 들어볼까요? 오, 주가 날개 달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매번 LG엔솔의 주가 발목을 잡던 이제 그 고밸류도 떨쳐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네. 주가는 또 보합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에코프로가 더 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진짜 무겁다라는 느낌을 조금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 시즌이 조금 다가오는 만큼 이 실적을 조금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IRA 법안이 좀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LG엔솔이 이제 1월 달에 한 1,000억 원 정도의 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실적 반영이 됨으로써 굉장히 영업이익과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국내 업체 중에서는 공장을 운영 중이고 애리조나에 또 7조 원 정도의 배터리 공장을 또 증설하고 운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IRA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1번 기업을 뽑으라고 하면 LG엔솔을 조금 뽑을 수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IRA 법안 관련해서 미국 쪽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 이제 7조 원 정도 규모의 지원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정부의 지원이나 아무래도 이제 IRA 법안이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제 LG엔솔이 조금 더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네, IRA 법안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이제 광물에 대해서 조금 유예가 되었습니다. 중국 쪽 광물을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다시 미국에 판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라고 일단은 유예가 됐기 때문에 IRA 법안 그 다음에 실적 관련해서도 조금 챙겨본다라고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O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두 분의 만장일치로 O 의견. 저까지도 LG엔솔은 O 의견. 잘 모르지만 느낌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럼 마감에 산다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직접 고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키워드는 감소와 기대감이고요. 요거는 반도체겠네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반도체 더하기 2차 전지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습니다. 종목 확인해 보시죠. 현대모비스 그리고 SFA를 들고 왔는데요. SFA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두 개 다 가져갈 수 있는 기대 중입니까? 네, 지금 좋은 거 더하기 좋은 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사실 반도체가 빠져서 오늘 가져가면 안 되나 싶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오르는 모습 보니까 확실하게 좀 가져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 모회사로 두고 있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과 이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제 검사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사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는 너무나도 영업이익이 이제 컨센서스 하회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SFA도 사실 이제 이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반도체 업황 회복과 그리고 이제 본업인 2차 장비 매출을 기대해 볼 만하는데요. 이제 작년 말에 CIS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CIS가 2차 전지 전극 공정, 이 양극, 음극을 만드는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회사인데요. 이제 현재 2차 전지 장비 공급 라인에서 빠져 있었던 이 전극 공정이 포함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2차 전지 전체 제조 공정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2년 말 기준 수주 잔고가 9,646억 원인데요.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지속적인 캐파 증설에 따라서 1분기 신규 수주가 사상 최고 수준 6,800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23년 실적 컨센서스가 22년 대비 크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비 업체로는 유일하게 이 2차 전지 제조 전체 라인을 대응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수주 확보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때문에 이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SFA가 가장 높은 밸류를 받았던 시기가 16년에서 17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수주 모멘텀이 올해 상반기에 다시 재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 성장 기대해 볼 만하고 또 기술적 관점으로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제 이 17년의 주가 레벨업 이후에 이 32,400원에서 한 46,400원까지 지금 장기 박스권을 형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이 반도체, 이수주 증가 그리고 고객사가 다변화하는 이러한 장점들이 이제 박스권에 갇힌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시켜줄 것 같아서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종가에서 38,000원까지 그리고 목표 주가는 44,000원, 손절가 36,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SFA 목표 주가는 44,000원, 손절가는 36,500원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감소에서 기대가? 네, 살짝 앞에 부분이 조금 잘리긴 했는데, 네, 원래는 이제 운임비가 조금 감소한다. 아, 운임비 네, 감소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앞에가 네. 조금 짝짝 잘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조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실적에 주목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아무래도 자동차 분야가 지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한 30%로 굉장히 반등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대비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조금 소외되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키 맞추기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이 조금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이제 어제까지 해서 현대모비스를 9거래 연속으로 조금 순매수하고 있는 점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현대모비스 이제 현대랑 기아차 관련해서 연동이 이제 잘 연동에 따라서 실적이 조금 변하게 되는데 현대 기아차가 지금 굉장히 판매 호조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 이제 현대차는 102만 대, 기아차는 7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다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전기차 점유율도 2022년도에 10%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차가 출시되고 있는 EV9도 굉장히 이제 호평 속에서 이제 2023년부터 실적이 조금 반영될 것이라고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이제 자동차 백오더 역시 2월 말 기준으로 지금 한 100만 대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수급도 이제 점차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이제 실적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조금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높은 해운 운임과 항공료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도 7월 달 이후에 굉장히 이제 운임비가 저점을 찍고 나서 조금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실적에 녹아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도 한 큰 폭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현대 기아차의 이제 해외 위상이나 아니면 이제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실적을 조금 계산을 했을 때 저는 지금 시기에서 매수해서 조금 더 담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저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종가,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19만 5천 원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목표 주가 26만 원, 손절가는 19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마감에 산다 두 종목도 들어봤고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코스피는 살짝 상단이 조금은 낮아졌어요. 2,488선. 코스닥은 879선 지나고 있어요. 오늘 이 장이 마치기 전에 또 마지막까지 우리 눈에 띄는 종목 특징주 뭐가 있을까요, 윤혜림 대표? 네, 오늘은 반도체를 빼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반도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상승했을 때 23%까지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많은 반도체들 중에서도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 이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유통 전문 기업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 파트너 계약 체결을 하고 있어서 좀 오늘 미래반도체가 특히나 부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 출신들의 반도체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또 1월 27일에 상장한 새내기주이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반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서 이제 급등하고 거래량이 늘어난 만큼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과 연관이 있는 또 미래반도체 어떤 걸 볼까요, 특징주로요? 네, 제가 가져온 특징주는 이제 휴젤 한 4%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휴젤의 이제 투자 체제 주주가
SK하이닉스가 이제 PEF 등 투자 회사로 한 5천억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한 4%대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 효과와 좀 미용 시장에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 매출 확대나 아니면은 뭐 실적이나 개선세가 조금 더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보톡스 시장의 가장 큰 이제 이 화두는 이 원주 이제 균주가 과연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디톡스나 이제 대웅제약의 판결로 메디톡스가 조금 우위를 점하면서 메디톡스가 다시 이제 휴재를 이제 기소하기도 하면서 계속 이 균주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조금 감안을 하고 보시고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보톨록튬 촉신, 보톡스 관련 기업이 있지만 균주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없애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메디톡스나 제테마 쪽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휴재까지 동시가 구간에서 5% 가까운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효과가 오늘 가장 강하게 작용한 하루죠.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크게 오르면서 지수단에 보탬이 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코스닥을 만들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